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들을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대비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조금 어떤 다른 형태의 사고를 갖고 있는 좀 우파라고 얘기할까, 이런 진영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색깔을 씌우고, 그리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만 들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과 연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이고,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념을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돈을 벌되 가치지향적으로, 돈을 벌되 없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비영리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좀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과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IMF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적인 변화에 의해서랄까, 아니면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이랄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되어진 불신의 부분들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엔이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런 오해보다는 사실은 협동조합도 이런 클러스터와 같이 협력이 필요하고, 학교라고 하는 것도 학교만 존재해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니까 마을과 학교가 연합하고, 사회가 연합하고, 기업이 연합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서 어떤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아마 유엔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런 방향에서 인류의 미래의 지향점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동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연대 경제를 대통령실의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은 좀 반감이 있는데, 유엔이 결의한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 말씀을 자기가 좀 못 들고 있으신 말씀 나온 김에 칼뱅이 언급한 것 중에 굉장히 일부만 박사가 자본주의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소개가 되는데, 실제 보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한 거, 그리고 산업 이자 인식하고 긍정 효과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이제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이나 그런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인정했는데, 이제 그렇게 놓을 때 결국에서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빈부의 갈등이 더 심해질 거고, 있는 사람들이 더 협력을 부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희년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빈부차가 점점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못 갚을 것이다. 가난에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탐욕, 그리고 빈부의 갈등, 또 가난을 부르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희년경제해야 된다. 그렇죠? 빚을 탕감하고 다시 돌려지는 것을 50년 해야 된다 하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희년경제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상생 부분을 서로 협력하는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희년 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했던 부분들도 사실 그런 이제 칼빈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사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밀거업이 됐던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개교의 협동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연대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 서로 협동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연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여하시면서 좋다는 생각이
그래서 일반 교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의미를 주고, 근데 또 하나는 연대에 우리가 하는 사람들 연대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클러스터는 좋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줬습니다. 원래 두 꼭지 이제 하나로 줄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또 설명들을 잘 해주셔서 한 꼭지 더 돌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마을 목회와 사회적 경제, 지금 우리 모임이 굉장히 지금 추구하는 게 힘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이 살리는 거를 이제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나왔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작은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을 지역사회 이런 것이 이제 마을 목회라는 걸로 신학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한 지금 그 영향력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결합하자고 하는 마을 목회와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이러한 그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 모임이 생긴 건데, 그래서 저희 셋이서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실제로 동네 내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금줄이. 그래서 꼭 교회가 교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금, 이거 다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정식으로 앞으로 세금 내고 사회적 그 저기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세금 안 내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고 세금 내는 걸 반대하는데 제가 큰 교회가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세금 내는 것만큼 이득을 훨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좀 들어가는 형태로 교회 형태도 바꾸고 다양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이 가난자의 사회적 경제 연대가 활성화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모델을 이런 데 와서 좀 보기도 하고 저희 저도 왔습니다만 여기 방문도 하고 또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작은 게 운동할 때 전국에 있는 공동체를 많이 다녀봤어요. 대표적으로 잘하는 여러분들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데 가서 좀 영감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목사님들 어차피 교회가 안 돼서 다른 잡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5명만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드세요. 인테리어 협동조합을 만들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교회는 섬기고 그 가치를 계속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고 함께 할 테니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 이제 이쁘게 그분들에게 한 2-3주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돈 이렇게 출연해서라도 거기다가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여기 사업이 끝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다시 이익 찾아서 나가다 보니 협동조합은 없어져 버리고 그 이익 찾아 돌아다니면 내가 연락을 했지. 왜 그거 한다더니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미리 또 계속 요구가 되는 게 있어서 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국 협동조합을 하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녹아낼지 아니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돌봄, 의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목회 차원에 결합할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일자리나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잘 결합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면 좋겠다. 그게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도시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대학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도시는 도시, 농촌 농촌에 따라서 이제 마을 목회하는 그 스타일을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 3년 동안 계속 신학교 연합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이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보니까 협동조합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거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맞아서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 연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 금융 부분이라서 지금 방법은 첫 번째는 신협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단체 신협을 중요하게 들어가자. 의료사협도 생각하고 있고 햇빛발전 같은 경우하고 지역적으로는 저쪽 화성 쪽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성동구 쪽에서 상당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모여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5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신협을 갖다 구축해보자. 그래서 지금 신협 같은 경우는 그냥 가계대출 의존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육성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은 오히려 이자는 적게 하더라도 속고 같이 보면은 사회적 기업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그 대출해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여기 세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학을 출발시킨다. 나머지 방법은 이제 나중에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보고 거기 이제 우리 마을대학 9월에 발릴리 신학교랑 저기서 하는 것도 이제 출발을 하는 이걸 커리큘럼 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축으로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출발을 시키면서 제가 보기에 한 석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중간 평가도 하고 그 현장과 김민환 선생님이 좋을 것 같고 신학교에 기본적으로 MPO 경영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교회라는 거는 MPO 경영이에요. 이름 부른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여가 교회의 목적인 맞아요. 거예요. MPO 경영에 대한 것들이 경영에 대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즐거운 저녁을 충분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기도하시 주시죠. 그리고 마무리는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 최대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섬겨야 될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잘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능력까지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마을 대학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여기 마을 대학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